불법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이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종로구의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발견 당시 차량 안에 이선균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조수석에는 탄 한 점을 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내 전혜진이 오전 10시 12분경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공원 인근에서 차량이 발견되었는데요. 소방 관계자는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판정되어 병원 이송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선균은 지난 10월부터 불법 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차례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선균은 유흥업소 실장 A씨가 건넨 약물을 수면제로 알고 투약했을 뿐 불법 투약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입장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공갈, 압박을 받아 3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선균에게 해커에게 압박받고 있다며 3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불법약 전과 오범인 A씨는 또다시 투약을 하다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들켰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돈을 구하기 위해 이선균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이선균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만 보고 투약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이선균은 A씨가 건넨 게 약이 아닌 수면제인 줄 알고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줄곧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A씨의 증언 외에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로서는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면 이선균의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선균은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백가닥 정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A씨의 말만 믿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알려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지만 정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선균의 실명을 언급해 치명타를 줬다는 비난만 커졌습니다. 12월 23일 경찰의 3차 소환 조사에 출석한 이선균은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날 조사에서 이선균은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했지만 수면제로 알았다. 불법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이선균과 함께 투약했다며 구체적인 장소와 횟수를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이선균이 불법 약물 가루를 흡입하는 걸 봤다. 약물 얘기를 꺼냈더니 궁금하다고 했고 구해줬더니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선균은 A씨가 진술한 5차례 투약 날짜 가운데 4차례 만남은 인정했으며 이 중 1차례만 수면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날이 26일에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불법야범죄수사계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A씨 말대로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양성이 나와야 하는데 이선균은 음성을 받았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어서 A씨도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 누구 진술이 맞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를 통해 아내 전혜진의 반응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유튜버는 소속사 관계자와 지인들은 이번 사태가 터진 이후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연예계 대표적인 인고 부부이자 애처가인 이선균이 이런 일을 벌였다. 실제 이 보도가 최초로 나간 이후 이선균의 반응을 한번 확인해봤다. 누구보다 아내인 전혜진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 전혜진 반응에 대해서 그는 다소 잔인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처음 접한 전혜진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이자 애틋했던 아이의 아빠였기에 전혜진이 정말 실신 수준의 쇼크를 받았다고 한다라며 전혜진이 큰 충격에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식적으로 이선균의 부고 소식이 전해지기 전 이선균이 세상을 떠났다는 글이 게재되어 네티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요. 오전 10시 47분쯤 한 커뮤니티에 배우 이선균 씨 돌아가신 것 같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안타깝다라는 말을 남겼고
그 외 다른 어떠한 추가 설명은 덧붙이지 않아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처음 확인한 다른 네티즌들은 댓글창에 무슨 소리냐? 장난이냐? 장난이라면 이런 장난치는 거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 처벌감인데 낚시인 거냐? 소속사에 캡처해서 보냈다. 이거 거짓말이면 글쓴이 신고받아서 고생 좀 하겠다. 책임질 거짓말을 쳐라 등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낚시성 게시물이라고 단정 지으며 크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분 뒤 여러 매체로부터 쏟아진 보도를 통해 해당 게시물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이에 다수 네티즌들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네티즌이 어떻게 비보를 먼저 알게 된 거냐며 다양한 추측을 남겼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병원이나 경찰, 소방 관계자였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고를 들은 많은 네티즌들은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말 이선균이 억울했다면 그는 왜 그러한 선택을 시도했을지 누리꾼들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그렇게 억울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냐? 끝까지 살아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야지. 아내와 자식들만 불쌍하다.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 최악이다. 이성 문제가 있어도 불법 투약 문제를 저질렀어도 활동 잘만 하는 연예인들 넘친다. 뭐가 그렇게 부끄럽길래 그런 선택을 했을까? 받아야 할 벌이 있으면 죗값 제대로 치르고 앞으로 바르게 살 생각을 해야지. 남겨진 가족들 생각은 조금도 안 하냐. 아내도 배우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냐. 몇 년만 조용히 지내다가 다시 나왔어도 충분히 활동 잘했을 텐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은퇴를 하고 일반인으로 살고자 했으면 충분히 잘 살았을 텐데 그 의지로 열심히 살았으면 좋았을 걸. 너무 무책임하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면 되는데 가족들에게 끝까지 상처만 주고 간다. 억울한 거는 시간이 걸려도 풀면 되는 거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면 될 일인데 뭐가 그렇게 견디기 힘들었나 등 안타까움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의 연예계 행사도 속속 취소됐습니다. 당일 열릴 예정이던 드라마 제작 발표회가 취소되는가 하면 영화 노량 출연 배우의 인터뷰도 다급히 연기되는 등 비극에 함께 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TVN은 연예계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인해 금일 오후 2시 진행 예정이었던 내 남편과 결혼해줘 온라인 제작 발표회 생중계 일정이 2024년 1월 1일 오후 2시 녹화 중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죄송한 말씀드리며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량에 출연한 배우 김성규가 이선균의 비보를 듣고 예정된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영화 노량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예정되어 있던 배우 김성규 인터뷰는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취소됐다. 추후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선균이 주연을 맡은 미개봉 작품인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와 행복의 나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와 행복의 나라는 그간 개봉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지난 5월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의 초청을 받아 공개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한치 앞도 구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 붕괴 위기에 공황대교에 고립된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연쇄 재난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극한의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로 주연인 이선균이 올해 칸 영화제에 참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다른 차기작 행복의 나라는 현대사를 뒤흔든 사건 속에 휘말린 한 인물과 그를 살리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변호사 이야기로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영화는 주연인 이선균이 불법 투약 혐의에 휘말리면서 이미 개봉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당시 탈출의 배급사와 행복의 나라의 배급사 양측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선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향후 두 영화의 개봉 여부 및 시기도 일단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선균은 지난 2007년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과 하얀 거탑으로 스타덤에 오르고 2018년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인기에 힘입어 제9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또 2020년에는 비영업권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 등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으로 제26회 미국 배우조합상 영화 부문 앙상블상을 받으며
40대 중반에 돈과 명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불거진 불법약 투약 혐의로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내 전혜진과 아들 둘을 남기고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선균의 사건으로 국내 영화계가 받은 충격과 피해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균이 배우로서 일궈낸 입지와 명성을 감안하면 국내 영화계가 당분간 회복하기 힘든 트라우마에 휩싸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부디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